안녕하세요, 오케도키입니다. 이번엔 제가 오래된 키보드를 리폼이라고 말하고 라카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새로 산 키보드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영상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그래서 준비해온 제품은 콕스의 캐러벨 108 제품인데요. 당시 2019년 올해의 컬러로 선정된 컬러로 만든 지금 보시는 이 컬러가 리빙 코랄입니다. 어딘가 아름다우면서도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릴 것 같은 그런 색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핑크는 아니고 여성분들이 좋아할 것 같기도 하네요. 어찌되었든 이 녀석을 취향껏 바꿔보면서 뜯는 김에 타건감도 함께 튜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키도키. 자, 첫 번째로 하우징을 분리해 줄 건데요. 이런 플라스틱 하우징은 헤라 또는 안 쓰는 카드 등으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키캡을 제거해 줘야겠죠? 키캡은 다이론이라는 염색약으로 염색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 빼둔 후에 미리 세척을 해놓을게요. 아차! 기존 스테빌 한번 듣고 가실게요. 찰찰찰! 그 후에 보강판 분리를 위해 나사도 풀어주고요. 하부 하우징에 있는 도터보드도 분리해서 도색 준비를 마쳤습니다. 도색 전 하우징은 제가 한번 깨끗이 닦았어요. 바로 옥상으로 올라가서 검은색 도색을 멋지게 망쳤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그레이색을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흔들어주고 뿌리고 뿌려주고 한 번 더 또 뿌려주면 오! 그레이색이야. 그 후 충분히 마른 후에 무광 투명으로 마감제를 뿌려줬습니다. 기스나 상처에 조금 더 견디게끔 한 번 더 칠해준 것이죠. 뿌리고 뿌려주고 한 번 더 또 뿌려주면 그렇게 열심히 도색을 하니 봄바람도 살랑살랑 말리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하우징은 한 이틀 동안 말려놓을 거예요. 그 사이 키캡 염색을 진행해 볼 건데요. 다이로는 저도 처음이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염색을 진행하는 방법은 먼저 30g의 소금을 넣어준 뒤 60도 이상의 물을 넣어서 섞어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 키캡에는 마돈나 블루로 염색을, 오른쪽에는 엘리펀트 그레이로 투톤으로 염색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준비된 소금 30g을 트레이에 넣어주고 75도의 물도 넣어서 잘 섞어주었습니다. 그 후 다이론 또한 넣어주고 잘 섞어준 뒤 키캡을 투하하였습니다. 다른 색상도 마찬가지로 소금 30g을 넣고 75도의 정수기 물로 녹여주고 다이론 염색약도 넣어준 뒤 키캡을 투하하였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염색이 됐는가 확인해 봤는데요. 하나도 염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방법을 다시 찾아보니 높은 온도로 끓여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끓였습니다. 네, 끓였고요. 염색이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리자면, 자, 이 다이론 염색 봉투의 가이드 컬러 색 차이가 실하니?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다이론 염색 시 끓이면서 눌러붙지 않게 저어주는 동안 키캡에 젓가락이 닿아서 손상이 되었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살살 저어주시거나 소프트한 재질로 진행해야 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위치를 분리해 줄 건데요. 스위치는 게이트론 황축 3핀이에요. 가성비 좋은 녀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스테빌 또한 분리해 줄 건데요. 그 전에 스테빌 유격을 확인해 보았더니 다행히 고정력은 괜찮았어요. 그럼 스테빌을 분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8개의 스테빌을 분리해 주었는데요. 네, 겁나게 더럽습니다. 협잘 죄송합니다. 자, 그럼 기판 쪽으로 뒤집으면 보강판과 분리할 수 있는 나사들이 있을 거예요. 제거해서 기판 분리를 해줄게요. 다음으로 준비한 것은 기보강 흡음재인데요. 108kg 나온 펠트 소재의 제품이 있어서 장착하여 주겠습니다. 먼저 기판과 잘 맞는지 한번 대보고 나서 안 맞는 부분은 재단을 통하여 기판에 맞추는 형식입니다. 특히 각각 제품에 있는 나사 기둥 등에 유의하여 재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이 콕스 기판에는 큰 재단 없이 잘 맞아서 수고를 덜었습니다. 기보강 흡음재 장착은 보강판과 기판 사이에 이렇게 넣어서 장착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스테빌 철심 상태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생각보다 괜찮아서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맞는 분들은 평평한 곳에서 수평을 맞춰주세요. 그 후 스테빌의 홀리 모드를 적용해 볼 건데요. 집에 있는 흔한 밴드를 이용해 볼게요. 폼 재질의 약간 푹신한 느낌의 테이프형이면 이렇게 적용시켜서 편하게 붙일 수 있어요. 가로 2mm, 세로 6mm 정도로 재단을 할 건데요. 너무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잘라줘서 사용하겠습니다. 스테빌에 붙이는 모습을 보시면 안쪽에 대각선 경사 있는 곳으로 붙이면 좀 더 쉽게 붙일 수 있어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허나 밴드 작업이 쉽지가 않고 여러모로 불편한 부분도 있어서 이퀄츠사에서 나오는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스테빌 관련 흡음 부품들이 거의 다 들어있고 재단도 다 되어 있어요. 다음으로 철심의 크라이톡스 205짜리를 발라주겠습니다. 반대편도 발라주었고요. 그 후 스테빌을 조립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8개의 스테빌을 모두 작업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재조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도터버드를 다시 재결합해주고요. 하부 하우징에는 흡음재를 넣어줄 건데요. 이번에는 신슐레이트 3T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이즈를 측정해서 재단을 해주었고 케이블을 빼내어주고 나사 기둥 등에 구멍이 필요한 곳도 있어서 구멍도 뚫어 주었습니다. 그 후 케이블을 조심스럽게 연결하고 기판을 덮어줍니다. 보강판에 나사를 체결해 줄게요. 다음으로 이전에 작업된 스테빌을 결합하면서 한 번씩 타건감이나 타건음을 확인해 주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커스텀 키보드가 아닌 이상 상판 하우징을 덮은 후에는 다시 분리하기가 좀 귀찮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테빌이 적용된 키들만 먼저 확인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확인이 되었다면 이제 스위치를 체결하여 볼게요. 키캡은 빠르게 체결하겠습니다. 뿅! 그럼 이제 대망의 하우징 결합 시간입니다. 상판과 하판을 꼼꼼하게 잘 눌러주어서 결합하도록 하면 됩니다. 오, 어떤가요?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저만의 키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색상이 이렇게 나올 줄은 저도 몰라서 사실 기대한 것보다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색을 위해 띄워놨던 하부 하우징 하단에 고무 범폰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타건음도 들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기존에 사용하던 지겹던 키보드도 조금만 정성을 쏟으면 좋은 타건감과 취향에 맞는 키보드로 변신할 수가 있어요.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을 보면 총 35,400원인데요. 가격을 떠나서 자신만의 키보드를 만드는 데에 큰 의미가 있어서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영상은 참고만 하셔서 각자 기존에 쓰고 있던 지겹다고 느끼는 키보드들을
커스텀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